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살인 진드기가 비상입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만 진드기에 물려 4명이 사망했습니다. 2년 전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 2살 배기가 사망했던 사고. 당직 의사가 알고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주간 후보자 토론회, 남원시장과 부안군수 후보자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참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까지 잃는 일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만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 부안에 사는 62살 김모 씨는 야산에서 예초 작업을 한 뒤 극심한 피로와 발열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몸살이 심해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진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살인 진드기로 유명한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가 옮겨온 것인데 김 씨는 병세가 악화돼 이번 나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냥 뭐 우리도 이렇게 소독을 자주 하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소독을 잘 않고 이제 어디 잔디나 무심코 앉았을 때. 올해 들어 진드기에 물려 목숨을 잃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벌써 10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논밭에서 일하던 노인들로 때이른 더위가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진 이유입니다. 태풍이 거의 오질 않고 비껴가서 일본 방향으로 다 돌아섰어요. 그게 뭐 풀숲에 있는 그런 병해충들이 많이 줄지를 못했거든요. 살인 진드기에 한번 물리면 1, 2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와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사율이 30%에 이를 만큼 위험합니다. 전문의들은 수풀에서는 반드시 긴 옷으로 피부를 가리고 야외 활동 뒤에는 샤워로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2년 전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할머니와 2살 배기 손자의 치료를 병원 14군데에서 모두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2명이 처음 이송됐던 전북대병원에서는 당직 의사가 호출을 받고도 응급실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 30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2살 배기 김모군이 할머니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다 견인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다른 병원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13곳이 중증 외상을 입은 김 군의 수술을 모두 피하면서 사고 7시간 뒤에서야 아주대병원에 헬기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른 수술이 진행된 중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전북대병원의 정형외과 당직의가 이 사고 처리를 위해 긴급 호출을 받고도 응급실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직 의사는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호출에 응하지 않았고 김 군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얘기를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그러나 아예 응급 호출이 없었던 걸로 거짓 보고를 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의사의 면허 정지나 취소를 검토하고 응급의료센터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가 전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토론 내용 김한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보 사퇴와 단일화가 이어지면서 맞대결 구도로 재편된 남원시장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지리산 관광개발 주요 정책으로 이환주, 강동원 두 후보는 친환경 전기열차를 꼽으면서도 현실 진단은 달랐습니다. 지금 상당히 터덕거리고 중간에 절름발이처럼 지금 꼬여 있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지리산 산악철도를 유치한다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정책 연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친환경 전기열차 예산과 사업 주체로 공방을 이어가며 한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예산을 요청은 남원시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반납의 주체가 누구 주체란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서남대학교 폐교 대책으로 유치한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문제로도 두 후보는 대립했습니다. 남원의료원이 거점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책적인 판단.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대학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의 기회가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환주 후보는 시장 특화 개발을, 강동원 후보는 5일장 날짜 변경을, 춘향제 세교화를 위해서도 이 후보가 공연예술 활성화를, 강 후보는 컨텐츠 보강으로 각각 해법이 갈렸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이어서 부안군수 후보 토론회는 박찬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토론은 현 군수인 김정규 후보와 여당인 권익현 후보의 공방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역시나 두 후보는 상호 토론에서 날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그 통과를 할 때 우리 저 후보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전라북도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공동 추진한다. 부안군 없어요. 8년 동안 네. 도의회에서 네. 의회 발의 건수를 보니까 네. 대표 발의한 건 한 것도 없고 다 끼어서 갔더라고요. 민주평화당 김상곤 후보는 앞서 두 후보가 내세운 지적을 꼼꼼히 따져 물으며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부안철도에 대한 게 실현이 됐냐 이거죠. 근데 유치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대한 것은 유치했다고 아니고 아니, 바른미래당 김경민 후보는 새만금 부안 연결철도는 허구이고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전망이라며 나머지 후보들을 몰아세웠습니다. 부안에서 백산을 거쳐서 정읍까지 이르는 철도길을 놓아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것을 보고 상식 있는 사람들 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웃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인 관광산업 대책으로 권익현 후보는 전북교육청 수련원 유치를, 김경민 후보는 해안선 모노레일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또 김상곤 후보는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설립을 공약했고 김종규 후보는 잼버리를 통해 캠핑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정읍시 편입니다. 정읍은 산업단지와 내장산 개발이 정체된 가운데 후보들 간의 강력한 개발과 보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유진석 후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협의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 1조 원 확보를 공약했습니다. 2,500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예산 1조 원 시대를 곧 개막하겠다. 임기 중에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얘기고요. 민주평화당 정도진 후보는 내장호를 국립공원에서 재척해 레저단지를 조성하고 경마공원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마공원을 재유치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내서 희망 있는 정읍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게 무소속 강광 후보도 첨단 산업단지 활성화와 내장산 개발을 통해 기업 유치 100개, 일자리 10,000개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온천장 센터를 지어서 온 국민들이 찾아주는 온천장을 만들고 거기에 장미꽃단지를 만들어서 사계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소속 이학수 후보 역시 바이오 산업단지 100만 평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며 개발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미래의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 지역에 10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순국비로 100개의 기업 유치와 10,000개의 일자리를. 반면 정의당 한병옥 후보는 뜬구름 잡는 개발 계획과 일자리 구호보다는 시민이 주인 되는 정읍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약속했습니다. 학부모, 장애인, 노인, 청소년들을 분야별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을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김용채 후보 역시 강력한 환경 규제로 축산 악취를 없애 관광객이 다시 찾도록 하고 40년 적폐 정치를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취 방지법에 준해서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 합동 감시 체제를 이용해서 24시간 감시 체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1조 5천억 원 방사선 가속기를 유치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고, 한병옥 후보는 도서관 사서나 보조교사 등 공공 청년 일자리로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학수 후보는 정읍천 추억의 관광로 조성과 총체 사료용벼 활성화 사업을, 강광 후보는 정읍역 KTX 역세권에 쇼핑시설과 농수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약속했고, 정도진 후보는 서울뿐 아니라 전주, 광주, 대전에도 장학숙을 만들어 인재를 키우겠다. 유진섭 후보는 정읍사 여인을 랜드마크로 육성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정읍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오늘은 고창군수 토론회가 전주 MBC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고창군수 후보자 토론회는 민주당 박우정 후보와 평화당 유기상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전주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도선관위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전주 33곳을 비롯해 도내 시군 사전투표소 241곳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진다며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잦은 시내버스 결행에도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최소 200여 건의 시내버스 결행을 확인하고 한 건에 100만 원의 과징금을 회사에 부과하기로 했지만 동일한 건의 최대 과징금은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폐쇄된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공장 시설은 여전히 괜찮은 상태라며 GM도 활용 주체가 나오면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군산 경제와 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산 조선소 재가동 전망에 대해서는 당장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제시가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는 녹색 쉼터로 제공하는 명상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청하중학교와 용동초등학교에 1억 2천만 원을 들여 명상숲을 조성했습니다. 명상숲은 학교 안에 나무와 꽃을 심어 만든 녹색 쉼터로 주민들에게는 휴식처를,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김제시는 지난 2010년부터 김제 동초등학교 등 13곳에 명상숲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야외 수업도 하고 또 여기에 수목 관리에 대한 방법이랄지 또 그다음에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완주군이 고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합니다. 오는 10월에 준공되는 배양실은 실험실과 보급실,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추고 바실러스균, 혼합균, 광합성균 등 4종의 미생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지역 농축산농가의 미생물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500톤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실이 설치되면 친환경 농업의 실천 기반이 마련되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콩을 가공해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는 6개 업체 제품에 대한 유전자 변형 검사를 실시한 결과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잔류 농약과 방사능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 농협이 도내 농축협 가운데 처음으로 상호 금융대출금 1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전주 농협이 일반 대출 외에도 농민들의 가계 지원 대출과 농가소득 증대 사업 지원을 활성화해 대출금이 1조 원을 돌파했다며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진출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슈퍼마켓에 지원해온 전주시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고 2천만 원의 인센티브와 해외 벤치마킹 특전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골목 슈퍼인 나들 가게에 시설 현대화와 경영 개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교대생들이 자원봉사에 나섭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초등학교 37곳에 교대생으로 구성된 기초학력 보조 강사 90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2, 3학년이 대상인 보조 강사는 이달 말부터 3주간 초등학교에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자연의 내면 세계를 카메라에 담은 이홍재 사진전이 오늘부터 11일까지 전북 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립니다. 서완호 개인 전시회가 오늘까지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김제왕 사진전이 새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익산역 서부 통로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톨릭 영화제 전국 순회 상영전이 내일부터 이틀간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전주 예글이나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오는 1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제63주년 현충일 추념 행사가 오늘 도내 군경묘지와 충혼탑에서 개최됩니다. 동학농민혁명 124주년 기념 전시체험 행사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동학혁명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할 사회적 경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오는 29일까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을 공개 모집합니다. (6월 6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덥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안과 장수가 28도, 전주가 31도, 정읍 30도 등 27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로, 먼바다에선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